무엇보다 어제 새벽에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시민분들의 모습이 뭉클했고요. 이 은박 덮개를 덮고 앉아있는 모습들이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민주노총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인사할 때도 투쟁, 발언을 마무리할 때도 투쟁으로 마무리하면서 민주노총에 감사하다는 자유발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뭉클하기도 했고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한남동 길바닥에서 꼬박 3박 4일을 보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0년 넘게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그는 내란 사태 이후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길을 여는 민주노총의 대열 맨 앞에 서 있는 그의 지난 한 달을 되짚어 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배고파가지고 야식 먹고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집이 좀 멀어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비빔면 끓여가지고 막 먹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통화를 하고 확인하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사실 처음엔 잘 안 믿겼어요. 농담하냐 장난치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검색해 보니까 실제 계엄이 발동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급하게 짐을 챙겨서 간부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고요. 첫 느낌은 이건 되게 비현실적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양경수 위원장이 그랬듯 온 국민의 일상이 갑자기 파괴되던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 앞은 이미 어수선한 상황. 다행히 계엄군이 도착하기 전 국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들어와요! 이래요! 그날 밤 밤길을 달려온 시민들이 분노로 국회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나왔습니다. 술 마시고 나라 욕하려다가 나라가 진짜로 계엄령을 됐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었고 양경수 위원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신변 문제를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동을 하면서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가장 합법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그것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 의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조합원들과 간부들에게 국회로 모여줄 것을 호소했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빠르게 국회로 이동을 해서 민주노총 간부들이 당시 국회 앞에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가 농성 중이었고 거기에 앰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앰프를 활용해서 민주노총 간부들이 사회를 보면서 현장에서 지휘도 하고 집회를 운영할 수 있었고요. 그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 천막에서 중집 회의를 개최했고, 그곳에서 뭐 이견 없이 아주 힘차게 총파업을 또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었던 과정입니다. 수도권 조합원들은 광화문으로, 지역의 조합원들은 각 지역의 시민행동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내란범 윤석열은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용산으로 향할 것입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란죄 윤석열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4일간 민주노총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많은 산하 노조들이 파업으로 비상계엄, 아니 윤석열의 내란에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1차 탄핵안 의결이 있던 12월 7일 민주노총 수만 명의 조합원이 국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집회 참석자들이 몰려 위험한 상황. 경찰이 길을 터줘야 하는데 누구도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100만의 군중 그 맨 앞에서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경찰이 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에 앉아 계신 민주노총 공공운수 조합원 동지들 전부 다 일어나 주십시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 아무리 들어가도 시민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나라 길렵니다. 정부를 줄수 없고 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조금씩 이동해 주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국회 앞 무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길을 열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냥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경찰한테 항의도 하고 뭐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석에서 그렇게 그런 걸 잘 안 하죠, 원래는. 원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잘 안 하고 보통 이제 조회실이나 간부들이 주로 하는데 이제 당시에는 비상행동이 구성되기는 전입니다만 그 집행을 책임지고 주최 측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도 경찰과 그렇게 대립하거나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마이크 잡고 진행을 하게 되면 추후에 사법 처리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조건이어서 누구도 사실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임하고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조합원들도 사실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합시다 해야 뭐 사전에 계획되거나 이야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합시다 해야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이날 양경수 위원장의 한마디는 내란 사태의 길목마다 등장했습니다. 그 자리를 확보해 주신 민주노총 조합원분들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윤석열 탄핵, 체포,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늘 길을 열었습니다. 이날 상황은 SNS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 멘트가 이렇게 유명해질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요. 그래서 막 힘있게 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 민주노총이 어쨌든 시민들이 막혀 있고 이 공간을 열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동안의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구호가 퇴진 광장을 열자였거든요. 그래서 광장을 열고 그 광장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자 그리고 그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라고 하는 구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표현도 그런 전 과정에서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미리 고민하거나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워낙 급작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속된 말로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의 깃발이 등장하면 대열은 환호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이 이렇게 응원받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던 적이 있나 싶다라는 평가를 많이 해요. 실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사무실 주변에서 조끼 입고 지나다니면 박수 쳐주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사무실로 응원 전화도 많이 오기도 하고 핫팩을 보내주신 시민분도 있고
지난 12월 28일 집회 같은 경우에는 콕 집어서 민주노총 사람들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커피차를 보내주신 분도 있으세요. 민주노총이 집회장에 진입할 때나 또 지나가면 저랑 인증샷 찍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민주노총 깃발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민주노총에 대한 관심 또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을 실제 거리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 그날 밤 계엄군을 앞세운 내란 세력은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치 사회계 인사들을 체포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있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정청래 의원,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수, 김호준, 김민웅, 김빈석, 김명수.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고 14명으로만 제가 확실히 기억했고, 사실 계엄이 발동됐을 때는 몰랐고요. 근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몸을 피해야 된다, 동선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이제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섬찟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분노스럽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고 계엄법 14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노동조합의 대표를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 구금하려고 했다는 것, 저는 그건 납치라고 생각합니다. 납치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는지, 또 계엄을 발동하면서 그것을 목적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민주당에서 한번 계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주고받으면서 야, 계엄되면 민주노총 위원장은 첫 번째로 체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농담처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믿기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놀라웠지만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닙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적대감과 탄압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정권 출범과 동시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몰아붙이더니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강제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을 민노총이라 멸칭하며 타겟으로 삼을 때부터 민주노총은 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싸워왔고, 그것이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졌겠다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중조직 중에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정권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던 민주노총의 입을 막는다면, 민주노총의 활동을 못하게 만든다면 자신들의 계엄이 성공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장악하는데 훨씬 수월할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경찰은 매년 진행해 오던 노동자 대회에도 무장한 경찰 병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막아섰지만 민주노총은 퇴진 광장을 돌파하고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명이 연행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0여 명이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권은 민주노총의 폭력 집단 프레임을 씌우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미 지지율 20% 내리막으로 치닫던 정권이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 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장의 힘은 더욱 커지고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맨 앞에 섰습니다.
윤석열은 양경수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역으로 민주노총이 윤석열 체포에 나섭니다. 2024년 12월 12일 45년 전 전두환 일당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그날 윤석열은 다시 방송에 등장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이날 민주노총은 한남동 관저를 향해 행진했고 내란숙에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주노총은 농민들,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남동을 찾게 됩니다. 12월 14일 다시 국회 앞.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침내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농민들은 내란 숙의 윤석열을 직접 체포하겠다며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12월 21일 다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오후 서울로 향하던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남태령에서 경찰에 가로막힌 겁니다. 이날 밤 농민들은 현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밤길을 달려 남태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민주노총도 급히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에너지는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밤샘 투쟁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았고 저희도 민주노총도 사실 밤샘 투쟁이라고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건설 노동자들이 양해동 열사 희생되었을 때 1박 2일 노숙 투쟁을 하기도 했었고 그간 뭐 여러 차례 그런 투쟁들을 해왔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결합을 하고 시민들이 그곳에서 밤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자유 발언을 하고 또 그런 그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물품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국에 지금 이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누가 가장 앞장서 싸우는가, 그리고 그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결국엔 그 힘이 한남동 관저 앞까지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출되었잖아요. 저는 새벽 2시까지 라이브를 보면서 경찰들의 행동에 화나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비키는 경찰은 뭡니까? 엄마! 아무도 안 나섰는데 네가 왜 나가냐고 했지? 엄마! 여기 아무도 안 나서지 않았다. 여기 민주노총도 있고 전능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연합 노선 모두가 여기 있다. 12월 22일 마침내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경찰 차벽이 열렸습니다. 가자 체포하라! 혐오당하고 배제당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광장을 더 크게 열어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과 응원봉 군단은 트랙터를 앞세우고 서울로 들어섰습니다. 응원 나온 시민들은 함성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사당역에 도착했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두 고맙습니다. 우리 농민들만 있었으면 다 연행되거나 안 그러면 더 무지한 탄압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 20대 여성들이 지켜줘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농민들과 노동자, 시민들은 수도 한복판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박근혜 퇴진 때도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퇴진 때도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서울 시내 진입하려고 했었지만 양재동에서 막혔었거든요. 그런데 남태령 고개를 넘지 못했었죠, 당시에도. 근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가세함으로 인해서 28시간 동안의 완강한 투쟁을 펼쳐냈고 결국에는 남태령 고개를 넘는 것뿐만 아니라 한강을 넘어서 관저 앞에까지 진출하는 역사적인 투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대중의 힘, 민중의 힘이지 않나 싶어서 많은 교훈점을 남기는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내란은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관저에서 버텼고 체포하러 갔던 공수처는 5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민주노총이 나섰습니다. 저들이 제 손으로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의 투쟁으로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겠노라 다짐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남동 관저로 향했습니다. 거리에 쏟아진 노동조합 깃발과 투쟁가에 거리의 시민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민주노총의 원래 계획은 1박 2일 투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민주노총이 부른다며 한남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하던 그때 민주노총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노총이 불러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미 이보다 더 추운 날 밤을 새봤는데 주번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1박 2일 투쟁은 3박 4일 투쟁이 됐습니다. 3번의 밤을 지새는 동안 시민들은 민주노총의 시그니처 인사법, 투쟁을 배웠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있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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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1박 2일 투쟁을 계획할 때도 사실은 연초이고 또 겨울이고 민주노총도 이렇게 1박을 하는 투쟁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고 밤을 새우는 과정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공감해주고 또 시민들이 그리는 이후 세상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노동자들이 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의미 있고 뜻깊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민주노총에게 너무 미안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노력을 알지 못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 투쟁을 통해서 민주노총을 다시 보게 되었고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추위가 몰려오자 어묵과 라면, 커피차까지 먹을거리들이 시민들을 위해 찾아왔고 난방버스가 줄을 서는 등 따뜻한 마음들이 몰렸습니다. 1월 4일 저녁 광화문 집회를 마친 수십만의 시민들은 한남동까지 달려와 줬습니다. 남태령에 이어 한남동에서 보는 장관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바닥에 앉아 밤을 새는 처절한 투쟁인데 현장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한번 이겨보자. 맘대로 한번 해보자. 그들을 시민들은 키세스라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이나 진보정당, 노동조합들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엄숙하기만 했던 그들의 문화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인데다 진보 당원인 양경수 위원장은 늘 근엄하고 무게 있는 모습으로만 비춰졌습니다. 사실 양경수 위원장은 유머도 많고 장난기도 많은 사람인데요. 몇 년 만에 다시 시작한 트위터에서 그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키세스가 탄생한 그날 아침, 누군가 만들어 놓은 눈사람에 머리띠를 묶어주며 방긋 웃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단결이 하루에도 몇 개의 트윗을 날리는 헤비 트위터리안이 됐습니다. 최근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트위터를 갑자기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는데요. 새로운 밈으로 민주노총 부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 현장 시민 참가단을 별도로 모집해서 같이 운영해 보기도 했어요. 그 퇴진 산타를 운영해 보기도 했고, 또 민주노총에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별도로 모집해서 12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청년들, 시민들이 직접 민주노총의 대형 플랜카드도 들고 행진하고 또 선무방송도 직접 하기도 하고요. 이제 윤석열 퇴진 집회는 수많은 깃발로 뒤덮입니다. 노동조합이나 단체의 상징이었던 깃발은 시민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깃발은 그 수많은 시민들의 깃발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체포되기 직전 주말, 민주노총의 깃발은 또 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조금 더 무게중심은 윤석열 정권의 탄핵과 퇴진, 그리고 탄핵을 인용시키는 것, 그리고 처벌을 만들어내는 것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30 여성들이 광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으로 K-팝을 즐겨야 해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누구보다 가장 차별받고 고통받고 혐오받았던 사람들이 분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 차별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이런 근본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목소리를 어떻게 공론장에 담아내고 노동조합이나 이런 민주주의 조직들이, 민주적인 조직들이 얼마만큼 많은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퇴진광장에서 윤석열을 완전히 퇴진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일 것이고,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토대와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이, 경찰이 아무리 들어막아도 시민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빠르게 공간을 확보하고는 이렇게 살지 맙시다. 나라의 주인답게 우리가 나섭시다. 더욱 깊게